한밤중 부엌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을 열고 나가야만 한다고요. 작은 몸으로 문틈을 비집고 나와 차가운 빗길을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까지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를 찾아 헤맸죠. 제 절박한 눈빛을 알아봐준 건 단 한 사람. 1년 전 젖은 상자 속에서 저를 처음 꺼내준 그 은인이었습니다. 버려졌던 강아지가 어떻게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을까요?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성벽 위에 선 제 눈앞에 보인 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국, 그 시작이었죠. 메리는 비를 피할 곳도 없이 작은 박스 하나가 골목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털은 빗물에 다 젖어 있었고 상자 안쪽에는 미안해, 좋은 사람 만나라는 짧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죠. 그날 밤 이 작은 생명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아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발견한 택배기사님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으니 아직 믿어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강아지는 곧 한 노부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소중한 존재들을 떠나보내고 웃음을 잃어버린 적막한 집이었죠. 집에 들어간 작은 강아지는 조용하던 거실에 발소리를 만들고 식어버린 밥상 앞에 다시 웃음을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년 뒤 이 어린 아이가 자신을 살려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리게 될 줄은요. 그날 밤 할머니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전화기도 닿지 않는 곳이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때 강아지는 닫힌 문을 향해 온몸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긁고 짖고 울면서 끝내 밖으로 나갈 길을 찾았죠. 문틈으로 몸을 밀어넣어 밖으로 뛰쳐나간 아이는 비 내리던 날 자신을 구해준 그 택배기사님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졌던 강아지. 하지만 끝내 사람을 구한 아이.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찾아온 따뜻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6월의 새벽이었습니다. 택배기사 성우 씨는 평소보다 늦게 마지막 배송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비는 앞유리를 때리듯 쏟아졌고 골목은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빨리 끝내고 들어가고 싶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차 불빛 끝에 종이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람은 반대쪽에서 부는데 상자 안에서 아주 작게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우산을 펼칠 틈도 없이 모자를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죠. 비는 어깨를 때렸고 신발은 금세 젖었습니다. 상자 가까이 다가가자 비 소리에 묻힐 뻔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상자의 젖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하얀 털은 흙탕물에 얼룩져 있었고 작은 앞발은 추위 때문인지 계속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는 그 눈빛 때문이었죠. 손을 내밀자 녀석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제 손등 냄새를 맡더니 이내 제 손가락을 살짝 핥았습니다. 목 안쪽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죠. 상자 안에는 비에 젖어 번진 쪽지가 삐뚤빼뚤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글자는 이미 다 번진 상태였죠. 저는 점퍼를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고 차 안으로 뛰었습니다. 품에 안긴 무게는 식어가는 작은 숨결처럼 가벼웠습니다. 차 안에서 히터를 가장 세게 틀고 조수석 수건 위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녀석은 몸을 둥글게 말고 절 쳐다봤죠. 따뜻한 우유를 주고 싶었지만 함부로 먹이면 안 될 것 같아 곧장 24시간 동물병원을 검색했습니다. 4시 18분. 배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차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거의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차를 그냥 지나쳤다면 이 아이는 조용히 사라졌을 테니까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큰 저하는 없었습니다. 아픈지 몸을 움찔거리면서도 제 손등에 얼굴을 기대왔죠. 생후 2달 정도 된 아기라더군요. 다행히 큰 병은 없지만 며칠은 잘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수건 속에서 겨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제가 사는 낡은 원룸은 반려동물 금지였고 매일 이어지는 새벽 배송 일에 아이를 혼자 둘 순 없었습니다. 보호소를 보내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수의사 선생님이 마침 입양을 고민하는 부부가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알아볼게. 제 낮은 목소리의 녀석은 희미하게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만난 분들은 하얗게 머리가 센 할아버지와 따뜻한 눈매를 가진 할머니였습니다. 두 분은 작은 강아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강아지도 가만히 두 분을 올려다보았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 손바닥에 턱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키우던 복실이 어릴 때와 너무 닮았다고 하셨죠. 복실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이를 보낸 지 반년째였거든요. 복실이가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고 마당에 놓인 빈 밥그릇 자리는 계속 두 분의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서 살고 집안엔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죠. 다시는 못 키울 줄 알았는데 마음이 텅 비더랍니다. 강아지는 할머니 무릎에 안겨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자신의 작은 몸을 온전히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녀석은 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집에 다시 봄이 왔다는 뜻이었죠. 제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봄이는 작은 발로 이불을 톡톡 건드리며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천장만 보며 누워있던 할머니는 이제 봄이 밥을 주려 서둘러 몸을 일으켰죠. 할아버지도 달라지셨습니다. 복실이가 떠난 뒤 발길을 끊었던 마당을 다시 쓸기 시작하셨죠. 봄이가 틈 사이로 빠져나갈까봐 낡은 울타리도 꼼꼼히 고치며 손주 보듯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봄이는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을 쫓아다니며 껌딱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적막했던 집 안엔 밥그릇 달그락 소리와 발바닥이 바닥을 톡톡 치는 소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장난꾸러기라는 할머니의 웃음소리와 할아버지의 엄한 척하는 꾸지람이 집 안에 가득 찼죠. 며칠 뒤부터는 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랜만에 웃음을 반겨주었죠. 우리 집에 다시 봄이 왔다며 자랑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엔 정말 봄볕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익숙한 택배 차량 소리가 골목에 들리자 마당에 있던 봄이가 갑자기 귀를 세웠습니다. 녀석은 문 쪽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누군가 왔다는 걸 알리는 것 같았죠. 대문이 열리자 성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는 마치 은인을 알아본 듯 그에게 달려들었죠. 꼬리가 부서질 듯 흔들리고 녀석은 대답 대신 비 오는 날 처음 만났던 그 손등을 핥았습니다. 동물은 잊는다고들 하지만 봄이는 그날 자신을 안아준 체온과 따뜻한 히터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말을 들은 힘든 날에도 골목 끝에서 기다리는 봄이를 보면 피로가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여름에 만난 봄이는 가을을 지나 겨울엔 제법 씩씩한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봄이는 누군가 아프거나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앉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없이 창밖을 보시는 날이면 봄이는 가만히 다가가 무릎 위에 턱을 올리곤 했죠. 지친 얼굴로 성우 씨가 대문 앞에 서 있을 때도 봄이는 평소보다 더 오래 그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다 아는 것 같다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사람은 말이 많아 못 보는 걸 이 아이 본다고 하셨죠. 명절에도 적막하던 집에는 이제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기계가 서툴던 할아버지는 이제 봄이에 하품하는 모습이나 뛰는 영상을 찍어 가족방에 올리곤 하십니다. 그 귀찮은 행복이 노부부를 다시 살게 하고 있다는 걸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추웠던 어느 겨울밤, 그 골목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던 시간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임에 나가신 사이 홀로 계시던 할머니는 물을 끓이려 부엌으로 향하셨죠. 그때 갑자기 할머니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라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깨졌죠. 할머니는 식탁을 짚으려 했지만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고 보미는 다급하게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후로 얼굴을 밀고 앞발로 건드려봐도 할머니는 움직이지 못하셨고 전화기는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보미는 목이 쉬도록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곱게 닫혀 있었고 밖은 너무도 조용했죠. 녀석은 온몸으로 문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수리를 밀었던 현관 아래 작은 문틈을 발견했죠. 몸이 끼고 털이 쓸리는 고통 속에서도 보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녀석은 얼어붙은 밤길을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시려도 오직 한 곳을 향해 뛰었죠. 마침 마지막 배송을 마친 성호 씨 앞에 하얀 털뭉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봄이었습니다. 녀석은 제 바지가랑이를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그 눈빛은 반가움이 아닌 제발 따라오라는 절박함이었죠. 저는 택배차 문도 닫지 못한 채 녀석을 따라 뛰었습니다. 보미는 제가 늦어지면 돌아와 재촉하며 앞장섰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닫혀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문 앞에서 미친 듯이 뒤져댔죠. 서둘러 들어갔을 때 부엌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보미는 곁에서 얼굴을 핥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다행히 발견이 빨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할머니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친 보미를 품에 안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무뚝뚝하던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죠. 무사히 퇴원한 할머니를 보자 보미는 다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날 살렸다며 할머니는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비 오는 날 버려졌던 아이는 그렇게 누군가의 작은 선택으로 살아나 이제는 한 가족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더 큰 마음의 돌봄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우 씨는 지금도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멈춰 섭니다. 비 오는 날 만났던 그 손등을 보미는 여전히 기억하니까요. 마담 명패엔 우리에게 다시 봄을 데려온 아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보미는 그 집의 영원한 봄이 되었습니다. 보미의 이 작은 기적이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도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전한 진심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세상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보미들을 구하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벅찬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